탈세를 하면 두 가지 방법이 그래서 공부하십니다. 매출을 1억 원을 누락했을 때 모두 합계해서 더해보면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관련 현실 좋은 동반자 김덕진 회계사입니다. 최근에 강남에 있는 모술집에서 클럽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했다는 뉴스 보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탈세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서 소득을 이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크게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도 있고 비용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은 가장 위험한 방법이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보도가 됐던 그 강남의 모 술집 같은 경우에 주로 매출 누락을 해서 많이 이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현금 매출을 누락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여러 갖다 놓고 한 군데는 술집, 한 군데는 식당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매출을 다양하게 분산을 시켜서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이제 큰 문제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상정해서 매출을 1억 원을 누락했을 때 자, 법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매출을 1억을 누락하게 되면 이제 법인에는 그 1억 원의 이익이 감소된 것으로 봐서 약 2,200만 원 정도의 법인세가 별도로 부과가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약 40% 정도의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이제 그런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고요. 두 번째 소득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매출 1억 누락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봐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대표자에게 전문용어로 상해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표자에게 상해처분이 되게 되면 그만큼 대표자의 소득으로 가산이 되고요. 대표자에게서는 소득세를 별도로 또 징수하게 됩니다. 대표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한 4, 5천만 원 정도의 별도의 소득세가 또 부과될 수 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또 가산세가 또 붙는다는 겁니다. 역시 신고를 적게 했기 때문에 가소신고 가산세가 또 붙는다는 점이 또 있고요. 그 외에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출을 1억을 누락하게 되면 10%의 부가가세를 또 신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약 1,몇백만 원 정도의 가산세가 별도로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계해서 더해보면 매출을 1억 정도를 감소시키게 되면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매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 신고를 하실 때 매출이 누락되는지 안 누락되는지는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경우죠. 비용을 과대 계상하게 되면 법인의 소득이 줄어서 세금은 적게 내겠지 모르지만 향후에 이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자, 비용으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라는 걸 세무서에 꼭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또는 체크카드 또는 온라인 영수증 이런 것들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반드시 증빙을 받을 때는 이러한 4가지 증빙서를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4가지 외에 과거에서 흔히 우리가 식당 가서 주는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받는 그 하얀색 영수증 그런 영수증들은 지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받으시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수증을 받으실 경우에는 이를 받지 마시고 꼭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증빙으로 대체해서 받으시고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은 왜 그 업체에 요구하면 그 전자등록기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행해 주니까 그런 영수증으로 대체하셔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세금을 부적합하게 줄이는 방법은 온당치 않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꼭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업무 관련 경비에만 쓰도록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법인카드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진지를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법인카드를 쓸 때는 회사 주변에서 쓰면 대체로 법인 비용이고요. 대표자의 주소나 또는 거소지에 사용하게 되면 가사 관련 경비로 인정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것이 확인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 생각하시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 금액이 지나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다면 이제 그 가사 관련 경비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 뭐 아내를 뭐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을 시킨다든가 또는 자녀를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을 시켜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을 이제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을 주는 것은 사실은 세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분들이 실제로 근무했느냐를 세무서에서 따질 때가 있어요. 세무조사 나와서.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영업이사다 그러면은 영업부에 사인을 좀 해둔다든가 아니면 출입카드로 찍어둔다든가 뭐 이런 절차 정도는 해놔야 되겠죠. 그것도 안 해놓고서 세무서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사실상 회사에 아무런 사인도 돼 있지도 않고 근태 관리도 전혀 돼 있지 않으면 이것은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출입카드 하나 남편이 갖고 다니시면서 출근할 때 같이 찍고 퇴근할 때 같이 찍어줘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